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사회보신 회장님도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현대를 사는 지성인이니까 그런 우리 사회에 또 나라에 이렇게 큰 일이 있으면 그렇게 그런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씩은 이렇게 공공의 이런 모이는 곳에서는 그렇게 이제 좀 추념의 이런 말들을 이제 그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 예의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제 산중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뉴스를 보고 하는 거니까. 근데 산에는 크게 별다른 것이 변화가 없으니까 그럼 무슨 이렇게 하나 이제 사건이 있으면 되게 거기에 진지해지고 오래 가요. 진지하게 오래 가요. 그 생각은 많이 하게 되는데, 어제 이제 밤 열차로 와서 들어오는데 서울에 딱 오니까 벌써 무슨 딴 세상 얘기 같고 전혀 그런 것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부모 이제 세상을 떠나 그 부모들을 저는 나무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도 겪어보면 알지만은 자식들 한다고 그랬을 때 막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모들을 나무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또 그 아이들을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그 아이들도 뭐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나이 때는 그러고 싶은 때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제가 되게 운동을 좋아해요. 특히 되게 축구를 좋아하고 그랬는데 절에 수물에 가놓으니까 별로 축구를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이켰을 때 뭐가 제일 아쉬우세요? 이러면은 제가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난 20대 때랑 그렇게 축구하고 싶었는데 축구를 못한 게 참,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많이 이제 못 놀아본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마음이 아쉽더라. 이제 솔직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젊은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모험도 하고요. 하지 말하면 더 하고 싶고 위험하다고 그러면은 더 한번 스릴 있게 해보고 싶은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제 다만 우리 어른들은 알 수 있잖아요. 저러게 되면 위험할 건데, 저 사고 나겠는데, 이런 거 우리 어른들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외신에서 그렇게 이제 한국 사회를 평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데모랄지 이런 거 정해진 일을 가지고 할 때는 되게 잘한대요. 그런데 자유로운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은 한국은 영 훈련이 안 돼 있는 것 같다. 나는 그게 아주 이 일을 보는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정해진 일, 틀에 박힌 일 이런 것은 잘하는데 아주 자유로운 상태에서 질서를 잡고 위험하지 않게 보호해주고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는 아직 너무 미숙하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이제 깊이 반성해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꼭 여기에 이제 붙이는 이제 그 말보다도 한 달 전인가요? 영국에 이제 엘리자베스 양이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법회 자리가 되면은 그 얘기를 이렇게
꼭 이 시기를 지나면은 다시는 그 얘기를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 얘기를 한번 이제 해주고 싶었는데, 예, 이제 일찍 간 그런 어린 젊은이들, 또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많고 있다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이제 위로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도, 한번 마음에 하면 이제 새겼으면 이제 해서 그 얘기를 잠깐 하는데, 빅토리아 앤 압돌. 그러니까 빅토리아는 빅토리아 그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그 대영 제국에서 그 식민지를 이제 건설하고 할 때, 그때 이제 제위했던 여왕이고, 64년을 이제 제위했었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제2 5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그때 이제 인도도 이제 영연방에 이제 포함돼서, 그래서 거기에 모든 그 나라들이 50주년을 축하하는 이 이제 사절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인도의 그 사절로 이제 압둘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위 관리는 아니었는데 이제 끼어서 가요. 가지고 가서 영국 여왕을 이제 뵙고 했는데, 이상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마음에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대화를 잠깐 했는데, 사람이 재밌어요. 이 사람 이제 젊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자기 옆에 왕궁에 내가 친구도 없고 심심한데, 내 옆에 좀 있어 달라고 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인도로 이제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이제 왕 옆에서 있으면서 이제 말벗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인도 사람들은 또 그런 종교랄지 뭐 신화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재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내고, 이는 또 이제 이슬람을 믿었는데, 그 왕궁 한쪽에 이 사람을 위해서 거기 이슬람이 이렇게 예배실을 만들어주고 할 정도로 하니까 얼마나 그 왕궁 안에서 반대가 많았겠어요. 그래도 그 여왕이 막 꿈쩍 않고, 그이가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해줘라 이래요. 그래가지고 뭐 다 해주죠. 그렇게 이제 친구로 이제 지내고 막 유쾌하게 지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80이 넘어서 이제 임종에 이제 다다랐죠. 그래서 이제 나라 이제 중요한 사람들부터서 이제 아련을 하는데, 그 일을 불러요. 압둘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라고 그래요. 그때 이제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 그럽니다. 젊었을 때는 죽음을 동경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더 이상 이제 나이 80이 넘었으니까 더 이상 별 사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 지금에 와서는 더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 압둘이라는 사람이 시를 하나 읽어줘요. 시를 하나 읽어줘. 젊어서 공부할 때는 뭘 들어도 그렇게 잘 안 외워지더니, 요즘에 와서는 뭐 한번 들으면 그냥 외워져요. 그래서 내가 바로 외웠어요. 그것을. 잘 듣게 작은 물방울이야. 아무 후회 없이 떠나게나. 그러면 바다에 닿게 될 테니. 자신을 버리게나 바다의 품에 안기면 편안해질 테니. 잘 듣게 작은 물방울이여. 아무 후회 없이 떠나게나. 그러면 바다에 닿게 될 테니. 자신을 버리게나 바다의 품에 안기면 편안해질 테니. 내가 왜 이것을 이제 자꾸 한 번씩 외우냐면,
앞으로 어디 누구 그 49제 법문할 때 딱 이거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왕을 이제 작은 물방울이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너무나 이제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는 우주의 하나의 물질로 만들어진 거니까 결국 이제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 바다라는 이 우주의 대생명의 근원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이게 이제 그 룸이라고 하는 그 시예요. 룸이라고 하는 그 보조 스님 당시 때 그 페르시아의 그 신비주의자고 시인인데 제가 이렇게 이 시인을 참 좋아하고 그래요. 근데 뭐 제가 이제 책을 이래저래 좀 보잖아요. 근데 한 2000년 이래로 보면 가장 그 정신적인 그런 깊이랄까 이런 것으로 뛰어났던 사람이라는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렇게 시를 항상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말에 그런 것도 있죠. 목마른 사람만 물을 찾는 게 아니라고 물도 목마른 사람을 찾고 있다. 이런 말도 있어요. 나는 이게 이제 기도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기도가. 또 세상 사는 원리. 내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면 뭔가 그것을 줄 수 있는 그 기회도 그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걸 우주에서는 우주적인 법칙으로는 기다린대. 누가 간절히 원하면은 물을 원하면은 그 사람이 물만 원하는 것이 아니고 물도 목마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이제 아까 그 법회 시작할 때 우리 신도님들한테 이제 뭐 같이 이제 합장 인사하고 절 같은 것 이런 건 하지 마라. 요즘 이제 어디 가도 그래요. 송광사에서 그 법문할 때도 볼 때도 그냥 앉아서 합장만 한 번만 하고 절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더더군다나 이제 법연사는 다 한 식구 같고 다 이런데 뭐 누가 누구한테 절을 받고 뭐 하고 이렇게 뭐 있어요. 그냥 반갑게 서로 인사 한번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무슨 겸손해서도 아니고 이제 제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함께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거고 향긋한 과일이 늦가을이 익어가는 것처럼. 근데 그 과일은 여름과 가을이라는 이 계절이 다 지나고 나서 이제 맛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어느 때 향긋한 과일이었는지를 그 시간이 지나봐야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법문 같은 거 할 때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왜 우리가 삶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 건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해드리고 또 이런 얘기 들으면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생각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위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또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자꾸 마음을 그렇게 먹어야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지.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은 굉장히 두려워진다고요. 삶의 모든 것이.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제 이 본문은 당신은 당신 삶의 주인이었습니까? 이제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당신 삶의 주인이었습니까? 불교에서는 주인공 얘기를 많이 하고 주인으로서 사는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작 그러면 도대체 주인으로 산다는 게 뭘까? 한 번도 뭐 그렇다고 내 몸을 누가 빌려가지고 내 몸속에 들어와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내 몸을 빌려주고 내 마음을 빌려줘 본 적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내 마음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항상 거의 닫혀 있어요. 열려 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누구도 들어와 본 적도 없고 누구에게 마음을 열어줄 생각도 우리는 사실은 안 해요. 아주 우리는 좀 이기적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요. 대단히 우리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우리는 끊임없이 방음막을 치면서 나를 공고히 해요. 아주 껍질에 또 껍질에 껍질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우리는 결코 이제 열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내 마음에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뿐이지. 그러면 항상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었고 내 자신으로 나는 꽉 차 있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마련인데, 근데도 왜 우리는 정작 내가 온통 이 세상을 내가 능동적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은 왜 이런 기분은 안 들까요? 우리는 왠지 그래 끌려가는 기분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진탕 술을 마시고 또 해장술이라 그래서 또 술을 찾는다고 이러대요. 실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막 책을 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머리를 좀 쉬고 싶어. 이럴 때 뭘 하는 줄 아세요? 전혀 분위기가 다른 책을 또 봐. 이러면서 머리를 식혀. 이제 이 정도 돼야 책을 좋아한다, 독서가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 정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여러 가지 분야의 책들이 이렇게 쌓아놓고 있죠. 그래서 머리 쉬어가고 싶을 때 또 다른 책을 보는 거예요. 분위기 바꿔서 아주 가벼운 책도. 그러니까 제가 보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이런 다양한 상식과 문화권의 이런 이야기들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누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겠어요? 다 쉬는 시간에 이렇게 책 보고 이건 어디 나중에 법문할 때 사람들한테 해줘야지 하고 기록해놓고 또 그 노트를 보고 또 생각하고 이래야 안 잊어먹잖아요. 내가 머리가 별로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을 기억하는 건 뭐겠어요? 2번 보고 3번 보고 자꾸 보니까 아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세네카라고 하는 제정 로마 시기 때 철학가 있잖아요. 유명한. 그 사람이 그런 말이 있더라고. 운명은 뜻이 있는 자는 인도하지만 뜻이 없는 자는 억지로 끌고 간다. 나는 지금까지 그 많은 책을 보고 있는데 주인공으로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말은 하는데 그 적절한 비유, 느낌이 이렇게 딱 오게 해줄 수 있는 그 말이 이렇게 적당하지 않았는데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래, 맞아, 이 느낌인 거야. 내가 이렇게 스스로 가는 게 있고 억지로 끌려가는 기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공으로 산다는 느낌, 살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왠지 내가 끌려가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기분. 이제 이해가 가죠, 여러분도. 제가 어느 초겨울이었든지 이른 봄이었든지 제가 이제 송광산에 내려갔을 때 이제 가끔씩 어디 초청법회 가서 이제 한 번씩 여기 법문할 때가 있는데 제주도를 갔어요. 근데 굉장히 바람이 심하고 이렇게 해서 결항이 되기 시작하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강주공항에서 제주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제가 탄 비행기가 딱 뜨고 나서는 다른 비행기는 모두 이제 이제 캔슬될 정도로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공항에 내렸는데 5시가 좀 넘었나 그랬는데 벌써 이제 막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제주 바람이 막 얼마나 제주 바람이 센지. 그래도 산에 사는 사람은 가끔씩 이렇게 바다가 보고 싶어지거든요. 바다가 보고 싶어져요.
그래서 또 제주도 갔으니까 그 이제 제 그 행사 주최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스님 그 저녁 공양하셔야죠. 이래서 우선 바다부터 좀 가자고 그랬어요. 나를 바다에 좀 데려다 다오. 그랬더니 이제 무슨 그 선착장 있고 등대가 원래 그 등대로 쓰는 곳이라는데 그 이제 방파제 있는 거기로 갔어요. 그랬더니 뭐 한 6시 이제 넘은 이른 시간인데도 아주 캄캄해요. 안방중에 아주 캄캄. 6시간 캄캄해요.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고 그 어렸을 때 이렇게 기억. 왜냐하면은 초등학교 몇 학년 때인가 그 마을에 전기가 처음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밤새 그 시골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막 그 잔치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불이 들어와 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기가 없었던 때 그 칠흑같이 어두운 이제 이 기억이 막연하게 있는데 한국에 뭐 배가 뭐 안 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떠 있고 바다 쪽을 보니까 아무 불빛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런 세찬 그 물결 소리 이제 이 바람 이것만 느끼는 거죠.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때 이제 떠오른 말이 그거 있어요. 배는 항구에 있을 때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의 일은 아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의 일은 아니다. 배는 뭐예요? 배는 바다로 나가게 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배가 바다가 뭐 그 무섭다거나 뭐 풍랑을 만날 거 이거 들어와서 항구에만 딱 이렇게 매달아 있어 봐요. 모양은 배지만 한 번도 배로서 역할을 해본 것은 없잖아요. 그럼 그것은 이제 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배가 아니다 이래. 왜냐하면 배로서의 일, 사물이지만 배로서의 일, 배로서의 사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배가 아닌 거예요. 모양이 배라고 해서 배인 것이 아니고 그냥 그건 이름만 배지 그건 배가 아닌 거예요. 그냥 뭐 나무와 목재에 서 있는 나무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그 말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래서 사람에게 누구나 자기에게 있는 사명, 자기 일이 있는 건데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 세 가지. 여름 이제 지금 이제 곧 대학 입시고 이렇게 하니까 또 여러분들은 뭐 집에 이렇게 그 자녀분들이랄지 이렇게 항상 뭔가를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근데 거기는 위험이 있어요. 위험이 있어. 왜? 내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해보니까 내 취향이 안 맞아. 내 기질이 안 맞는 경우 많이 보죠? 아마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아마 반은 그렇게 될걸요. 내가 좋아한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점점 나이는 들고 가족들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지. 만약 인생이 이렇게 되면 너무너무 서글픈 일이죠. 내가 나에게 맞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해 나가야 되는 이런 것은 대단히 슬픈 일이잖아요. 이런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이 뭐냐? 내가 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 그것만 발견해도 큰 겁니다. 그 동양 사람들은 그 직업 윤리랄지 이런 것이 별로 잘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구분을 짓지 못하는데 그 서양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진 그 재능 있잖아요. 재능, 능력, 재능.
그것을 발휘하고 사는 게 가장 자기답게 사는 거라고 이렇게 항상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그 책임은 누가 져요? 결정도 본인이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가장 궁극은 그 개인에게 이제 묻습니다. 길도 네가 택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모든 책임도 내가 져가야 된다는 거 이렇게 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부모들이 간섭을 해요. 부모가 이제 끼어들거든. 그리고 부모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부모가 원하는 모습들. 그러다 보면은 아주 중요한 순간에 길이 이렇게 뿌옇게 선명해야 되는데 이런 뿌연 느낌 있잖아요. 이게 맞는 걸까? 이게 과연 엄마가 이 일을 원하는데 내가 과연 이 일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이 이제 서로 상충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은 대단히 이런 문제들이 중첩되니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나라는 한 별이 저 우주에 같으면 저 별이 떠 있는 좌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나는 제대로 내 궤도에 안착해 있는가 항상 돌이켜보고 생각해보고 이래야 됩니다.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이 호모사피엔스가 갖는 가장 큰 특질은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피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자기 운명에 대한 이제 이 길인 건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자기 자신에게 내 마음에 불이 있는 것, 무슨 일을 봤을 때, 이제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적어도 내 가슴에 불이 있는 길을 찾아서 살았지 이러면 누가 뭐래도 괜찮은 인생을 산 거예요. 그 불나방 있잖아요. 불나방은 불을 좋아하잖아요. 어느 그 불나방이 밤에 어디를 날아갔다가 불을 봤어. 등잔 속에 든 그 호롱불을 봤어요. 불이 이렇게 막 침지에 타서 이렇게 불꽃이 이렇게 막 흔들리잖아요. 아롱아롱되고. 그걸 보니까 막 나방이 막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겠어요. 그래서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큰 몸부림을 치는데 이제 유리가 씌어져 있으니까 이제 못 들어가고 다시 아침에 이제 돌아왔어요. 아마 그 곤충도 이걸 날개라고 해야 되나? 잘 표현을 모르는데 저런 날개가 이제 막 찢기고 이제 막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다른 나방들이 보고 그래요. 너 도대체 어디를 갔다 오길래 몸이 그렇게 엉망이냐 이래요. 그러니까 나방이 내가 어젯밤에 너무나 황홀한 걸 봤거든. 오늘 또 갈 거야. 그래. 밤이 돼서 누구 가자고 하니까 다른 나방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관심이 없으니 안 가. 자기 혼자 갔어. 그리고 또 이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바람이 어떻게 거기 등이 이렇게 흔들리고 한 바람에 그 위로 틈이 생겨서 호롱불 속으로 똑 들어갔어. 어떻게 됐어요? 네? 여러분은 글은 못 쓸 것 같아.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나방은 불과 하나가 됐다 이러는 거예요. 이래야 글을 써요. 그럼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할까요? 저 바닷가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모였어. 바다에서 뭘 건져와야 돼. 그래서 누가 가냐 이렇게 막 하는데 그 중에 그 소금 사람 있어. 소금으로 만든 사람. 그래서 내가 바다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지 하고 바다로 폴깍 뛰어들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제 바다와 하나가 됐다고 하는 사람은 조금 이제 센스가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러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학도 필요하고 이런 거요. 그런 이야기나 뭘 하나 들으면 얼마나 머릿속이 시원해져요. 그러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러니까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잖아요. 그 한마디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 마음에 불이 이는 것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운명 같은 건데, 제가 이제 수물에 출가해서 우리 큰 스님을 이제 은사 스님 물어보시면 그때 이제 42인가 셋 이런 때는 이제 송광사 이제 주지를 하실 때고 이런 것. 그래서 이제 사는데 이 스님은 이제 법연사를 뭐 이제 가지고 계시니까 뭐 법연사 법회랄지 뭐 하면 이제 서울에 항상 이제 그 법회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가 법연사를 피해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만약 출가해서 계속 이렇게 살면은 어느 땐가는 법연사 내가 좋건 싫건 법연사 주지도 해야 될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서울을 좋아하지도 않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하다 보면 이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이제 한번 끌려가야 되는데 내가 피해갈 수 있을까? 그게 30대까지 그 고민을 했다니까요. 아니, 이건 너무너무 진지한 얘기예요. 30대까지 항상 그 고민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서울의 사람들은 다 잘났잖아요. 다 많이 배우고 다 잘난 사람들인데 내가 그 사람들을 상대로 법문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이게 저한테는 20대, 30대 그리고 은사 스님 원망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내가 어쩌다 그 일 많은 이 은사 스님을 둬서 내가 이렇게 그냥 산에서 선방만 다니고 공부만 하면 좋겠는데 또 가서 한 번씩 소임도 봐야 되고 원주도 보고 뭐 살림도 살아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게 그게 굉장히 그렇게 저한테는 굉장히 그 하나의 아주 큰 문제였다니까요. 그러면 이건 저한테는 운명인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운명 아니면 운명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이 운명 앞에 고개를 돌릴 건가 말 건가 이거 이제 저한테 이제 달린 거예요. 저한테. 그 생각을 수없이 했죠. 고개 돌릴까? 근데 또 그래야 되면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나한테 뭐가 남을까? 또 이 생각도 해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좋다. 내가 그곳에 뭐 뛰어들 수도 있고 안 뛰어들 수도 있는데 준비는 하자. 네? 만약 뭐 주지하고 뭘 해야 되면 신도들한테 일단 법문을 해야 되잖아요. 준비는 하자. 내가 거기 뭐 가도 되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다 좋은데 뭐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는 모르니까 그건 좋은데 단 하나 준비는 하자. 준비는. 그래서 만약 하게 됐을 때 정말 멋지게 하자. 그래서요 이제 첫째 이제 시작한 게 다양한 교양부터 쌓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교양부터서. 그래서요 그 당시 때는 이제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제 이런 데서 신년 음악회를 해요. 그러면 광주 레코드점에는 한 2월쯤 되면은 그런 비디오 탭이 나옵니다. 그럼 꼭 2월 되면은 나가서 그거 사서 이렇게 그 비디오 이렇게 보고요. 뭐 제가 얼마나 알겠어요. 그렇게 하고 어디 여행 가거나 뭐 하잖아요. 그럼 그 교양의 음악이라고 해서 5권짜리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음악을 거의 망라해서 다 있어요. 빽빽하니 조그만 글씨로인데 어디 여행 가면 또 항상 그것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래 보고 했어요. 왜? 나중에 법연사가 살게 됐었을 때 서울에 그 잘난 사람들을 상대로 법문하려면 적어도 이런 소양은 내가 갖춰야지 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뭐 그 책을 보고 했던 것도 아마 법연사라는 이 문제가 제 인생에 딱 있지 않았으면 제가 그렇게 책 안 봤을 거예요. 그리고 공부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적어도 제 운명에 있어서의 그 운명을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산 세월을 생각하면 이렇게 참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그 틈바구니에서 배겨냈지 않은 이런 다행스러운 생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법연사와 또 저 은사 스님과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나를 이렇게 키워준 것은 우리 이제 법연사 신도분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고마운 겁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봐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침에 이렇게 여름에 이제 뭐 단풍이 뭐 한참 절정해서 사람 많이 오는데 이렇게 산행을 한 바퀴 하다가 문득 이렇게 물든 단풍을 볼 때랄지 또 오후에 이렇게 혼자 책 본다고 책상 앞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마음에 그렇게 희열이 있어요. 마음에 희열이 있어요. 나는 내가 인생에서 내 마음에서 그렇게 느껴볼 거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40대까지도 항상 마음에 뭔가 좀 얼음장 같고 아직도 좀 채워야 되는데 부족한 이런 생각이 항상 있어서 뭘 해도 기쁜 생각이 없었거든요. 40대, 50대 초반까지도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도를 닦고 뭐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 영혼이 성숙되면 그 안에서부터 충만한 그 희열이 있다고 뭐 동서고금의 뛰어난 영혼의 스승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런 걸 모를 줄 알았어요. 모르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와서 그런 희열이 있는 거예요. 그런 희열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소득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저를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요즘은 이제 뭐 잘 신도들 이제 안 만나니까 누구를 이렇게 예로 들어서 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예밖에 못 드는 겁니다. 내가 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비유를 들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근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고마운 인생이어서 이 생각이 들어요. 고마운 생각. 그러니까 그 마음이 드는데 뭐 하나가 뭐 아름답지 않고 소중하지 않는 게 또 뭐 있어요. 그리고 그 책을 보다가도 이렇게 문득 보면 내가 양이 책 3권 썼잖아요. 그 양이가 저 기퉁에서 세상 모르고 막 퍼자는 거지, 막 퍼자는. 그래도 그런 거 보면은 또 어떻게 내가 뭐 부른 것도 아닌데 그 한 생명이 나하고 지내겠다고 와서 나를 의지해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막 너무너무 또 유쾌한 일이 또 이렇게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마음을 항상 잊지 말고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그 의미를 가져야 되고, 제가 오늘은 이제 그 2시부터 무슨 그 인문학 뭐 강좌 뭐 이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저 연희동 어디 가서 하나 이제 강연 하나 이제 그건 2시간짜리인데 그거 해야 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1시에는 떠나야 되니까 지금 이제 40분 얘기해서 오늘은 이제 이걸로 마치는데 그거 한번 해봐요. 손을 가슴에 한번 얹고, 예? 해봐요. 같이 해보자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나 자신에게, 근데 내가 지금까지 뭘 했건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내 발로 이렇게 와서 들을 수 있고, 이 정도만 해도 아직도 우리는 뭔가 지금 인생의 미천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나도 항상 그 생각을 하면 이 이후에 인생은 뜻밖의 굉장히 나에게 고마움을 선물할 거예요. 자, 손을 얹고 한번 해봐요. 같이 한번. 거의 다 얹어봐요.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봐요. 고마운 인생이었어. 해봐요. 고마운 인생이었어. 한번 더 해봐요. 고마운 인생이었어. 고마운 인생이었어. 참 고마운 인생이었어. 참 고마운 인생이었어.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죠? 누가 배기 싫어도 그냥 그러고 고마운 인생이었어. 그리고 이 법련사라는 곳, 또 이렇게 내 노후에 이렇게 살고 싶은 로망이, 법정 스님 이렇게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어디 길상성은 어디 오셔서 법문하시고 이렇게 뭐 했잖아요. 근데 자주 보면 그 뵈기 싫어져요. 뵈기 싫고 싸우게 되고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보면 원수도 반갑고 이렇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자주 이제 인생의 그런 지혜를 배우는 건데, 그 마음 항상 잊지 마세요. 맞죠? 네. 뭐라고요? 고마운 인생. 합창단이라 역시 잘한다. 마치겠습니다.